한국이란 나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동시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에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대단히 소중한 그런 정보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국내 그 어떤 언론도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다루려고 하는 역량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속마음을 거의 매일 여러분들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분석해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란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책 선택을 이해하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소신과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 양반의 선택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잘 안 다룰 겁니다만은 저는 트럼프 속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SNS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의 내부를 그냥 뱃속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SNS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척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대부분 다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지 몰수와 대량 학살이 주요 화두인데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매우 중요한 회의인 G20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백인 농부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아프리카에 대한 모든 기여를 보류했습니다. 우리가 G20에 참여하고 싶은 곳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토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구나. 토지를 갖고 있는 백인 농장주하고 정치 권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구나. 그 혼란스러운 틈에 일부 백인 농장들이 살해되고 있구나. 그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구나.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검증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죠. 서방의 주류 언론들이 이걸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체크를 해야 되고 검증해야 될 뉴스거리인 겁니다. 여기서 서구 언론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하고 또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 가지고 시각과 시야를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에 갇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SNS를 분석해 가지고 매일매일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야와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대를 굉장히 넓게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일단 한번 진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농지 계획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은 흑인들이 여러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수당이 거의 흑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 가지고 농장주의 여러분들 토지를 싼 값에 여러분들 빼앗아서 나눠주려고 하겠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인종차별 체제 이후에 토지의 불균형한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농지를 보상 없이 몰수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것은 흑인 다수 인구의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아공 내부의 보수 언론과 국제 정치인들은 백인 농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인종 기반의 농지 몰수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농지 계획은 필요할 겁니다. 이 나라에서.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런 농지를 몰수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런 게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의 땅이 강제로 몰수되고 있으며 그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G20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미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멀티랩에서 망한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맨날 망한 나라 이야기만 해야 되겠냐고요. 망한 나라 이야기를 맨날 전체 방송을 망한 나라 이야기를 채워야 되냐 이야기죠.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다루고 세상을 좀 넓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 같은 게 다 묻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를 알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없고 나는 내 식대로 뭐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파헤치는 것이 투자 세계에 도움이 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2018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기된 적이 있고 백인 농부들에 대한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게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것을 부인한다. 당연히 자국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부인하겠죠.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수당이 대부분 흑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론도 다 통제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일어날 거예요. 그냥 언론들 다 침묵시키고 하는 일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토지개혁 단계에서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은 실제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서구 언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남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백인 농부들하고 정치권하고 이런 갈등이 있고 일부 여러분들 외딴 지역에서 백인 농부들이 살해가 되는 겁니다. 서구 언론은 이 문제를 간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지개혁이 짐바브웨와 같은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서구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법치와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범죄를 은폐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특히 다수당이 인종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나라 문제를 뭐죠 덮는 겁니다. 은폐하는 겁니다.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은 존재하지만 그 규모와 원인에 대한 논쟁이 있고 서구 언론은 이를 제한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 농부들이 살해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까? 백인 농부 사건이 매년 수십 명이 죽는 겁니다. 일부 백인 농부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백인 농부 살해 사건은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언론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왜 그런 나라에 미국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런 나라의 G20 회의가 열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야기가 뭐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반듯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사적 재산권이 보호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계획을 하더라도 일정한 보상을 하고 여러분들 토지를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트럼프란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옳은 게 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게 뭔지. 토지 계획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정한 보상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되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유재산권의 인정, 보호, 그다음에 개인적 자유, 개인의 생명에 대한 보호, 정치 권력의 역할 같은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듯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산을 막 빼앗는 사회가 된 겁니다. 재산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들이 다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인 농부들의 살해 사건은 실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떠오릅니다. 내 친구 더글라스 멀레이가 새 책을 냈습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40대 초반인 겁니다. 그 친구가 민주주의와 죽음의 컬터에 대한 그런 옥스포드에서 훈련받은 그런 작가네요. 40대 초반의 작가입니다. 똘똘하게 생겼는데 신보수주의 관련된 그런 책을 쓰는 1979년생 지금 45세네요. 전도가 참 유명한 그런 작가겠네요. 옥스포드의 막달렌 칼리지를 나왔네요. 훈련을 아주 잘 받은 사람 같습니다. 신보수주의 관련된 책을 꾸준히 쓰는 작가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friend 더글라스 멀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사회는 연령차별이 참 금기시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비하하고 이런 표현은 절대 안 쓰죠.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영국계 미국인 같습니다. 영국계 미국인. 아주 중요한 책을 이렇게 소개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인프라가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확대가 되는 겁니다. 내 친구 더글라스 머레이가 신간을 썼습니다.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적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제도 언급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철두철미한 신봉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여러분 책은 이스라엘의 서구적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하마스의 이념을 죽음을 숭배하는 문화 이렇게 대조적으로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서구 가치라는 것은 지금 현대적 가치지 않습니까? 미국적 가치라는 것은 현대적 가치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가치인 거죠. 지금 미국적 가치가 그냥 현대적 가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핵심을 서구적 가치하고 죽음을 숭배하는 문화사의 격돌로 여러분들 작가가 쓴 겁니다. 더글라스 몰레이란 작가가. 죽음 숭배 집단하고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를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겁니다. 서구 좌파와 국제사회가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고 작가는 이러한 동조가 민주주의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테러 집단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민주사회 구성원들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이런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덩하니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존망에 처해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랑 국호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클라이맥스가 된 겁니다. 절정이. 자기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름들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구성원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형님이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가치 없는 주장입니까? 트럼프가 이런 바빠서 죽겠는데 대한민국을 왜 지켜주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간을 대통령이 다 이런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식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 더글라스 몰레이가 민주주의와 죽음의 컬투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더글라스는 직접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한 잔인한 공격의 야만성과 이스라엘 영웅적인 대응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항상 미국과 위대한 친구이자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옹호해야 되는 이유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존경받는 작가의 강력한 책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립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립이 있고 정신적 자립이 있어야 돼요. 정신적 자립이. 정신적 자립이라는 것은 지 머리로 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을 못하게 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 자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정신적 자립이. 선거 하나 이런 못 지켜가 이런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뭡니까? 대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아주 트럼프는 책이 단순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넘어 서구 문명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가치가 뭐냐 이야기죠. 한국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가치입니까? 그게 가치가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되니까 뭡니까?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적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무너지면은 물질이 무너집니다. 아니 정신이 밥 먹여주냐, 공박사 가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왜 다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지적인 인프라가 없으면 이런 나라가 박살이 나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 지키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나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보시기 바랍니다. 신간 저서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바쁘니까 이런 전편을 모르겠지만 썸머리 같은 거 다 읽고 필요하면 더글라스 머레이라는 이런 작가를 이런 불러가지고 이런 브리핑 딱 들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토지 분배와 백인 농부들의 이런 살해 사건이 왜 필요하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서구적 가치, 미국적 가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봉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킬 만한 가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국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다. 당신이 지켜달라. 아이고 우리 트럼프 형님이 지켜달라. 그렇게 나는 어떻게 말이 그런 말이 나오냐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과 신념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 방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은 한국의 주류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 정신 나간 사람은 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젊은 작가네요. 더글라스 멀레이. 똘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학부 교육을 얼마나 이름 잘 받았겠습니까?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가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없는 나이가 됐지만 다시 한 번 더 살아보면 여러분들 뭘 받겠느냐 누가 물어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 돈을 억수로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참 여러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게 회한이죠. 그 좋은 교육은 대부분 고등학교하고 학부 교육입니다. 대학원 교육 말고 고등학교 학부 교육. 그 교육이 무너져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대학에 여러분들의 등록금은 16년째 묶어 놓은 겁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대학이 망하든. 그렇게 여러분 대학이 무너졌으니까 시국선언 하나 안 나오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똘똘하게 생겼습니까? 45세입니다. 45세. 45세인데 그동안 책을 얼마나 많이 2006년도에 신보수주의에 대해 글을 썼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몇 살입니까? 30대에 이런 글을 쓴 거네요. 영국 출신의 신보수주의 정치평론가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부소장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네요. 싱크탱크에. 그리고 유럽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며칠 전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단을 마치고 에어포스 원 대통령 여러분들 비행기를 가지고 이동한 길에 잠시 문을 열고 기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계속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을 보니까 뭐 일요일 날 제 건강검진에 관한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은 대단히 명성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심장도 좋고 정신도 좋고 몸 상태도 좋고 영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인지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다 자기 이름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 언제 내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상황이 이랬는데 내 건강검진 최종 결과서가 일요일 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비행기로 이동하는 길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국내 신문을 보면 뭐 금세 이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기자들이 막 써가지고 뭐 기자들 기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들 사건을 따라가니까 그냥 대중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의 글들을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병호 TV를 통해서 좀 균형을 잡는 정확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치가 내렸네요. 관세 전쟁을 유연하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은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다행히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장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과민 반응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완급도 조절하고 강도도 조절하는 거죠. 강약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일면 톱 기사입니다. 톱 기사에 오늘 주목받을 기사는 세 가지 기사입니다. 세 가지 기사를 다 각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맨 위의 기사가 트럼프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진출하는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굉장히 큰 뉴스가 좌측 상단 일면으로 이렇게 실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바로 얼마 전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미국 스마트폰 PC는 상호 관세 면제, 애플 삼성 한숨 돌렸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르게 특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분들 관세 정책 추진팀들이 대단히 유연한, 대단히 플렉시블하게 이 정책을 다루기 시작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언론 보도에서 딱 이것만 보겠지만 공병호 TV를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보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 방송으로 자리를 매김할 그런 확고한 방향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완급과 강약을 조절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겠구나. 말은 좀 심하게 하더라도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오늘 상단의 일면 톱 기사 내용이, 그래서 이런 전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부담이 민감한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단히 시장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현실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할 수 있고 유연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트럼프는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제품에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요일 늦게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발표됐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메모리칩 및 기타 전자제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대중국 상호관세에서 면제되며 이것은 전자제품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 무역정책의 격동의 한 주 중 가장 최근의 반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일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애플, 삼성, 휴렛패커드, 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딱 여러분들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제품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겠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미국 정부가 내린 최고의 반전 조치입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연해진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는 금요일 늦게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면제를 암시했습니다. 트럼프는 명백한 이유로 몇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10%는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여러분들 관세 거래를 통해 가지고 10%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이런 타결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이스는 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시한 10%가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을 더 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다음 주 주가가 상당히 안정되겠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안목이 넓어질 겁니다. 왜? 행간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행간을 읽을 수 있으니까 말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중간에 수정대강을 보시게 되면 이번 면제 조치는 스마트폰 칩 및 기타 기기가 현재 중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협상가로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그럼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기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닥터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기본적으로 딜메이커에 능한 협상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늦게 소비자들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정책에서 오는 충격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닥터 AI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프트한 정책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렇게 겁내거나 놀랄 필요가 없고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수를 조금 사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닥터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정책을 집행하는 자와 시장의 상호대화입니다. 상호대화. 아무리 걸출한 이런 정책 입안자들도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는 정책의 이런 파급 효과가 어떻게 발생할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은 떠들 수가 있죠. 정책이 실패했다. 그건 다 여러분들 거짓말인 겁니다. 정책은 집행하는 자와 정책의 여러분들 대상자 사이에 상호 대화한 겁니다. 반응. 유연성을 보는 겁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에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닥터 AI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며 상대국이 양보하거나 협상에 응할 경우 관세를 처리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10% 플러스 알파를 해줄 겁니다. 알파를 낮춰주는 대신에 미국산 제품을 더 사라는 거죠. 미국산 제품을 사줄 수가 없으면 그러면 10% 더하기 알파를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10% 플러스 알파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빼도록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다 그렇게 이런 왁왁거릴 필요가 없는 미국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주류 언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 정확한 그런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전부 다 뭡니까? 지적 인프라가 워낙 일천하고 여러분들 그냥 트럼프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가 때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도 실패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강경한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한테 25% 때리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한 15% 정도 낮추고 소고기도 더 사고 LNG도 좀 사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딜을 하는 딜을. 그냥 한번 처음에 정했으니까 그냥 고 이런 식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 정책이 일방적인 강경책만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닥터 AI도 엄청 똘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다음에 더 긍정적인 신호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안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정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 정권 시장에 돈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러면 강경책으로 흐르지 않을 거라고 아는 거죠. 그럼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될 거라는 겁니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진을 하고 있고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는 거죠. 그것은 시장 반응에 따라서 정책이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인물이 스콧 벤선트 예일 대학 학부 헤지 펀드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맨입니다. 키맨. 트럼프 무역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죠. 벤선트가 트럼프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이 소위 헤지펀드 투자가로서 크게 성공했던 스콧 벤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관세 정책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고 미국 정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상당 부분 저는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천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충격을 완화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사가 이런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그냥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만드는데 좋은 교육이 크게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교육,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젊은 날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죠. 그러나 뭐 인생은 이미 가버린 거고 뭐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병호 TV를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면 큰 기여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넓고 진짜 할 일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개막이 아직 안 된 시대인 겁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시대, 일반 인공지능이 범용화되는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스콧 벤선트. 여러분 오늘 기사의 두 번째 기사가 이 스콧 벤선트에 관한 기사인 겁니다. 월스트리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은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벤선트. 벤선트. 베스트 호프. 최고의 희망은
트럼프 글로벌 트레이드 워를 끝내는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이름 핵심이 뭔고 하니까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헤지펀드로 크게 입신한 스콧 벤선트가 가장 중심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움직이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런 혼자서 결정 안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회담을 할 때 순간적이지만 언론들은 비난했지만 그 상황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 JD 벤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아, 저 젊은 친구를 내가 참 잘 뽑았구나. JD 벤슨은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 점수를 얻은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번에 시장이 극도로 혼란해진 겁니다. 주가가 여러분 금요일 날 폭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요일 날 플로리다를 내려가 가지고 이런 벤슨트가 이런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한 거죠. 나는 여러분들 내면 세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벤슨트란 친구가 대단한 친구가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시장을 가장 잘 아니까 헤지펀드 세계에서 여러분들 3, 40년을 여러분 살았으니까 얼마나 시장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용기거든요. 그리고 잘하면 본인이 엄청나게 입신할 수 있는 계기인데 이번에 완전히 풀 크레딧을 받은 겁니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 헤지펀드 여러분 세계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피도 안 들어가게 생겼죠. 피도 안 나게.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으니까. 이 양반이 상무장관이고. 유능하고 총명한 참모를 둔 거죠. 엄청나게 유능하고 총명한 참모를. 천재를 좋아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똑똑한 사람을 스마트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본인이 사업을 해봤으니까 스마트한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야 여러분들 일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눈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크게 공을 세운 겁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내각에서 이런 자기 자리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참 부럽습니다. 인재풀이 워낙 넓고 좋은 교육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직장생활도 워낙 터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재들이. 이게 이런 미국의 힘인 겁니다. 딱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자기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대변인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까 얼마나 나라가 많이 바뀝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는 나라가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름 바뀌고 난 다음에 막 계속 여러분들 소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들 수시로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중심인 겁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을 이해하면은 이 양반을 이해하게 되면은 관세정책의 여러분들 성패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부사지 않습니까? 헤지펀드 세계에 살았으니까 사고 파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도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끈을 가지고 출시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것 순간순간 이런 판매하는 것에 따라 수천억이 왔다 가는 그런 딜을 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지펀드에 성공한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같았으면 이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치? 벤슨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됐다. 그럼 이 양반이 전부 다 조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스콧 벤슨트는 도널드 트럼프의 귀를 가졌습니다. 영어 표현이 재밌더구먼요. 귀를 가졌다 그냥 have란 돈을 have의 과거형 had ears 트럼프's ears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경쟁국인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글로벌 관세 캠페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월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랄라고 클럽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벤센트는 대통령에게 엔드게임을 제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엔드게임. 62세 전 헤지펀드 매니저인 그는 부채 감축, 감세, 규제 완화 등 수년간 고재정 분야에서 주장해온 보다 전통적인 보수 정책과 마가의 포퓰리즘 경제 브랜드를 엮어야 되는 까다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죠.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은 현대 정치 경제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여러분들 겁난 게임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위험한 정책이라고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부터 언론까지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인 겁니다. 대통령처럼 나라의 앞날을 극히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런 정책을 감히 실시할 수 없어요. 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자가 지적합니다. 현대 정치 및 경제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박 중 하나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실행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는 관세 정치는 격렬한 초기 랠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높습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JP모간의 수석금리 전략가는 목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건 사실인 거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돈을 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고.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주변을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 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벤슨트의 설득 시장을 잘 아는 벤슨트라는 여러분들 재무장관의 등용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앞날을 밝게 한다는 거죠. 벤슨트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성부사 세계를 산 거죠. 예일을 졸업했고 1991년 조지 소로스 헤지펀드에 가입했고 금융에서는 진짜 천재들이 많죠. 영국 파운드가 폭락할 것이란 솔로스의 엄청난 성공적인 배팅에서 큰 역할을 했고 엄청난 돈을 벌다 10억 불 정도를 번 것 같습니다. 그때. 그다음에 이제 본인 회사를 차려가 성공해 가지고 기부를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은 거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 1984년도에 예일 대학을 졸업했네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업계에 뛰어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는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시장 친화적인 인물들이 포진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정책의 여러분들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닥터 AI한테 물었습니다. 관세 정책의 앞날을 예상함에 있어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캇 벤선트 같은 인물이 시장에 대해 정통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가 되면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꺼이 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 생각은 시장 친화적인 인물인 스캇 벤선트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 중용이 됐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관세 정책이 또 추가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면은 아마 정책을 훨씬 더 유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장 충격을 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특히 투자자 심리와 시장의 신뢰에 민감한 인물일 경우 불확실성의 최소화, 커뮤니케이션의 맹료성 확보, 타이밍 조절 같은 유연한 정책이 가능한 점에서 안정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팀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혼란이 심해지게 되면 단계적으로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인 의제나 이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고집을 하겠지만 절충안을 찾아낼 거다는 이야기죠. 스캇 벤선트가 전진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지금 여러분들 무대 중심에 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가장 거친 주 가운데 하나였다. 자본시장 역사 가운데서 가장 거칠은 움직임이 많았던 주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였다라는 내용이 이런 기사에 실린 겁니다. 상승 하락이 가장 격렬했던 한 주. 시장 역사상 가장 거친 한 주가 펼쳐진 방법. 지난주에는 3대 주가지수 모두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하루를 기준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붕괴 이후에 가장 변동성이 큰 가격 상승장이었습니다. 미국채 채권 매도가 이런 폭주하며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안정자산에 속하는 금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5% 이상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가장 극적인 그런 해였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는 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될지는 회의적이다. 기사에 회의적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투자자들은 2020년도 코로나19 폭락과 같은 시나리오가 단기간에 발생하여
엄청난 가격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장 전문가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폭락으로 주가가 50% 이상 하락하고 손실을 만회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 침체가 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랠리였다는 거죠.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발언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격한 상승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랠리가 하루 동안에 20%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 수익률의 놈들 급등하고 여전히 시장은 여러분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자들은 막대한 연방 예상 적자, 해외 자금 의존도, 헤지펀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를 대량 부채로 매입한 것에 대해 새롭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은 재무부의 공격적인 매도시에 기여했지만 트럼프의 발표 외에는 소폭 둔화됐습니다. 좀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주식과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주식과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가 겪었던 그런 지난주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기록적인 그런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관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은 전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을 전망해 보는 거죠. 대략적인 방향을 전망해 보는 겁니다. 뭘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오늘 세계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이런 지난 2주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그런 변동이 심했던 그런 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정책 방향 그리고 태도를 대략 확인을 한 겁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확인한 겁니다. 이 부분에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전망을 해보죠.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4월 첫 주와 관세정책 발표 주가 대폭락, 4월 둘째 주 관세정책 90일 이후의 주가 대폭등,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팀의 시장 친화적 자세와 유연성 등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세 유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기술주는 꾸준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조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기자들은 여러분들 과거 기사나 지금 기사나 기사를 쓰는 거지만 우리는 전망해 볼 수 있는 거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전망을 이거는 하긴 했으니까 다음 주 전망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엔 다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들어있는 거죠.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자,
트럼프 팀이 시장 충격을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익히고 있습니다. 첫 주, 둘째 주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죠? 예. 첫째, 둘째 주에 여러분들 충분한 교훈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조심스럽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파악한 겁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시장 친화적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시장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책을 시장 반응에 맞춰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트럼프 대통령도 갖고 있고 트럼프 팀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시장 친화적 수전 보완 작업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죠? 다음 주 전망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책적 유연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조정은 얕고 재매수세 유입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주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전 회복이 이루어지고 기술주 중심의 구조적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시장이 많이 안정화돼 갈 것이다. 여기 이제 버이랑 님이 선거 방송을 계속 해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버이랑 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 나라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5년 했잖아요. 5년. 5년 동안 방송을 했고 방송한 대로 거의 세상이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상도 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예상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이야기가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한 겁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업소도 하고 호소도 하고 짜증도 내고 다 했고 그다음 모두 뭡니까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 걸 다 분석해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정도 다 밝혀줬으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고 해결을 못하는 건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에? 집단적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날지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시나리오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몇 표까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하는 사람은 할 만큼 다 했고 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한 겁니다. 한 거고 그 여러분들 짜증나는 이야기를 5년간 한 겁니다. 5년간. 내가 그래도 멘탈이 여러분들 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병 안 나고 이러면 여기까지 웃으면서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보고 더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접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물론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거나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때문에 무슨 나라가 망할 일도 없는 거고 그냥 나라는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그냥 그 국민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찾으면 금세 또 방송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뜻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5년 동안 이런 뜻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뜻이 없는 사람한테 또 5년을 더 한다는 건 그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 존중을 제가 선택한 것을 그냥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투자자들이 과격한 그런 정책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소프트 랜딩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정책을 국내외 언론들을 제가 지금 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선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3대 5판 시장 물가 중국이 반대로 간다. 기자가 쓴 글이니까 뭐 그냥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뭐 이런 보면은 조선 기사가 전부가 다 부정적인 겁니다. 트럼프의 포트리스 아메리카의 꿈, 그 꿈은 경기 침체다. 그렇게 이런 기사들을 계속해 써내니까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정신 나간 사람 정도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지? 이걸 또 가장 많이 읽은 겁니다. 제 경제방송은 여러분들 통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자들하고 저하고 지적 인프라가 완전히 다를 거니까. 트럼프 3대 5판 이런 걸 읽으면 야 트럼프가 박살이 났구나 미국이 박살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하도록 유도하겠습니까? 이 보시죠. 트럼프 3대 5판 시장 물가 중국이 반대로 갔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포트리스 아메리카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정책을 실시해가 이런 결국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신문을 거의 안 다루는 거죠. 이 젊은 기자들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은 쫓기고. 시간은 쫓기고 글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쁜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는 겁니다. 나쁜 여름 지식인들은 뭔가 아니가 눈에 보이는 효과만 강조하는 겁니다. 좌파 정책이라는 게 되게 눈에 보이는 효과만 이런 강조하는 겁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전부가 눈에 보이는 효과만 강조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모르고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원 낭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트럼프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젊은 기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시야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글을 간 전부가 많은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중국 쪽에 줄을 서야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충격이 있어가 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S&P 500 지수가 떨어지고 미국채 10년물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미국채처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가총액이 날아가니까 S&P 지수가 뚝 떨어지고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보고 3대 5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단기적인 변동성은 모든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다 회복이 될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막대한 여러분들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서 전비를 여러분들 투입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자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예. 미국 자산가치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는 겁니다. 기자들이. 젊으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인용하는 글이 뭔가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언론사지 않습니까? 뉴욕의 엘리트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 그래서 완전히 뭐죠? 그냥 진보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읽는 것도 뉴욕타임스, 생각하는 것도 뉴욕타임스.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도하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전부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그게 뭐 주식을 막 팔아제끼고 하겠죠. 손해를 보겠죠. 여기 보면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한 인간의 무지와 강기가 한 나라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야 하는 그걸 전비에 투입하는 것. 이런 거는 이 양반들 눈에 안 보입니다. 컨트롤 리만케나. 트럼프는 중국 관세정책 실패를 일반 미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심리를 이용하여 뭐 지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반트럼프 전선의 기치를 들고 싸운 겁니다. 그저 어떻게든 중국 편 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지만 트럼프의 무지와 거짓말로 시작된 재앙이 조선일보 책임이 큰 거죠. 기득권 언론이 미국이나 우리나 모두 좌파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중국하고 상당한 여름 거리를 두는 전략적 디커플링. 회사가 이제 일단 옮기지 않는 관세를 때리니까 애플도 인도로 옮기고 여러분들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의 여러분들 힘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장기 효과지 않습니까? 중국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까 중국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식한 말로 전략적 디커플링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는 무질서한 경제적 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기자들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뭐 자기 잘난 맛이 다 사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전부 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나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사람 정도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역 구조나 이런 걸 조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디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 겁니다. 공장을 빼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빼가지고 미국을 오든지 공장을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든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게 돈 대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나라에 돈줄이 계속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역대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기자들은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선거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5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가. 5년 동안 선거가 바뀐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 한 머리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게 없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홍아무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한아무개가 나오건 어떻게 하고 나아무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5년 동안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낙담을 주면 너무 실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제도를 안 바꾸는데 못 바꾸는데 아웃풋이 달라지면 여러분들 뭐죠?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달라지면 아웃풋을 만드는 기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는데 뭘 가지고 이런 새로운 결과가 나올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 노력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되는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이런 필요할 때는 또 선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으로 이제 4월 15일 내일 모레네요. 4월 15일은 이제 5년이 됐으니까 다른 분들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더 가치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송을 이제 선회해서 하고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뭐 지금은 전한길 씨도 있고 이영돈 PD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알아서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꼭 그게 궁금하면은 그냥 공병호 TV에 와서 그 검색해가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봐야죠. 여기에 지금 권기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ix it이란 표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fix it. 자, 마무리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